이번 기간에는 고가주택을 좀 상승폭을 높이다 보니까 아마 현실감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훨씬 더 높고 작년 수치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올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아마 징벌적 과세라는 부분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지금 고가주택의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벌써 그 서울 주택수의 16%가 9억 초과분이 되다 보니까 1주택 기준으로서 9억 초과가 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. 대표님과 함께 매주 하나의 키워드를 잡아서 어떤 이슈들이 부동산 시장에 펼쳐지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. 자,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좀 선택해 주셨을까요? 네, 오늘은 최근 공시가격 발표 때문에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징벌적 과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징벌적 과세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얼마 전에 이 공시 가격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열람을 할 수 있게 됐죠. 이 징벌적 과세 역시 이 공시 가격 발표와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죠? 네, 그렇죠. 작년 7월 10일 대책에 의해서 뭐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뭐 이런 종부세 부분 세금에 대한 다주택자들이라든지 그리고 단기적 투자, 단기 기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. 이 내용의 기준점이 되는 게 결국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기준점이 되는 게 공시가격입니다. 그런데 이번 공시가격이 열람 기간에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19%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70%가 넘는 이런 상승률을 보였죠. 네. 2007년도 22% 이후에 14년 만에 최고치가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쇼크를 받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결국에 정부가 처음 발표하기로는 이 거래되는 가격의 90%까지 공시가격을 좀 맞추겠다라는 취지긴 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은 이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건 징벌적 과세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? 네,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마 정부에서는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현실화 로드맵에 의해서 2030년도까지 거래가액의 90%까지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번 기간에는 고가주택을 좀 상승폭을 높이다 보니까 아마 현실감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훨씬 더 높고 작년 수치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올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아마 징벌적 과세라는 부분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지금 고가주택의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벌써 그 서울 주택수의 16%가 9억 초과분이 되다 보니까 1주택 기준으로서 9억 초과가 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들, 뭐 작년 기준으로 28만, 29만 정도 가구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1만 가구라고 하면 새로 13만 가구 정도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서울만 기준으로 했을 때 13만 정도의 가구 수가 더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 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금을 왜 내가 내야 되는 걸까라는 징벌적 과세의 개념으로 좀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결국에 이 부동산 시장은 이 심리 싸움의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징벌적 과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 이 부동산 시장의 매수자 그리고 매도자들의 심리는 또 조금 더 얼어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떤 반응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시장에서는 당장은 뭐 세금에 대한 부담이 좀 어떻게 세금이 나오는지 내지 않던 세금을 내다 보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. 특히 뭐 내지 않던 그러니까 중저가 아파트 같은 경우가 갑자기 고가 아파트가 되면서 세금을 내게 되면 현금 유동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, 특히 1주택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세금 유동성이 없고 내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다가 아파트 가격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현금 유동 자체가 많이 없을 겁니다. 그런 분들이 세금으로 더 징수받고 세금으로 더 낸다라고 하면 결국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가 1주택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지금 6억 원 이하 주택이 총 이번 공시 가격의 공동주택 총수의 한 92%가 6억 원 이하 주택입니다. 특히 6억 원 이하 주택일 경우에는 재산세에 대한 감면율이라든지 또 1주택자일 경우에는 특히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이런 인별과세와 단독으로의
과세 기준을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, 뭐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절세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에 대한 매물들은 뭐 특별한 사항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고, 특히 다주택자들이라든지 고가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, 실질적으로 다주택자라든지 또 그리고 고가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존적으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세금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내던 세금에서 어느 정도 오른 부분들은 조금 타격적이 있겠지만 그 타격이 그분들한테 크지는 않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고가주택은 타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내놓는 물건이 적을 거고, 실질적으로 1주택자들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강북권 지역이라든지 뭐 서울의 강북권 지역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시가격이 9억이 초과하려면 시가가 13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. 우리 서민주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는 주택이라 할 수 있는 뭐 노도강 지역이라든지 강북구 지역도 13억이 초과하는 주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. 이 공시가격 뭐 열람 때문에,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쏟아지고 그 매물 때문에 시장의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아마 매물이 시장에서 그렇게 이 공시가격 열람 때문, 공시가격 인상 때문에 시장에서 매물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.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.